안녕하십니까. 죽전지트 고등관 원장 구명석입니다. 우선 화면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그리고 영광입니다. 자, 소중한 아이들 곧 저희들이 이제 받게 되고 또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안내 영상을 오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BS와 대성에서 N수생 고3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곳 죽전지트에서 일단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성실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프로그램, 선생님, 컨텐츠 다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내 아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뭘 하는지보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이가 가야 하는 대학이 있을 거고 학과가 있겠죠. 그러면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를 선정하실 때 대학보다는 좀 학과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한테 맞는 학과. 그리고 대학과 학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등학교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뭐 내신 어떤 난이도라든지 또는 학교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 어떤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맞는 학교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그 학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고등학교를 지망하시기 전에 그 학교의 내신을 미리 조금 알아보시고 또 내 아이가 직접 시험을 봐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면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학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첫째는 내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꼭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고등관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물론 어머님들께 또 아버님들께도 해당되겠죠. 지금이 소중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 가볍게 좀 흘러갈 수 있는 그 시간이 고등학교에 입학 전에 내 아이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어떤 시간을 이런 의미로 조금 설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기말 내신과 고교 선행 중에서 현재는 기말 내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에 계시든 또 물론 저희 지트 중등관에 있는 아이들은 기말고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간이 날 때 고교 선행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만 내 아이가 고교 선행에 조금 우선시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아이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학원을 선택하시는 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1월과 12월에 과목 밸런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국어, 영어, 수학, 가외, 사회, 한국사 중에서 내 아이가 조금 부족한 과목이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목을 11월, 12월은 밸런스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겨울방학 1월과 2월 동안에 1학기에 대한 내신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1회독이 완성될 수 있는 그 목표를 세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순서입니다. 첫째, 미리 보는 중간고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있는 이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있으실 텐데 수학 내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등학교에 맞춰서 지트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시간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찍는 시점이 저희가 18일쯤 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22일과 23일 날 현장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설명회에 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23일은 지금 현 시점으로 마감이니까 20일 수요일 날 참석해 주시면 보다 생생한 정보 그리고 Q&A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고등관 선생님들이 지금 고등학교가 1부는 내신이 끝났고요. 그리고 2부로 내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을 위해서 또 아버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과목별로 포인트라든지 학습법을 촬영해서 조금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추천을 하셔서 죽전지트 유튜브를 조금 구독,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리 보는 중간고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A 고등학교는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수학, 과학, 국어, 영어의 내신 시험을 한번 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과목별 전문가한테 성적표도 받아보고 그리고 상담도 해본다면 남아있는 한 6개월, 5개월의 시점을 잘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저희가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 보이면 수지 지역의 고등학교하고 그리고 이제 기흥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죠? 저희 이 죽전지트 고등관에서는 사실 약 10개 학교의 내신을 수학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수지 캠퍼스와 죽전 캠퍼스가 나뉘어져 있지만 전략적으로 담당하는 학교는 있지만 저희는 약 10개 학교 그리고 보전고, 죽전고 해서 약 10개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 따른 수학 내신 대비는 절대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걸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정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원. 그래서 학교별로 정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의 결과 학교의 결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면학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거리가 가까운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나 또는 이웃의 어떤 얘기를 듣지 마시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난이도, 그러니까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체감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우선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방송이 종료되면 미리 보는 모의고사, 그 내신고사를 꼭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채점을 다 하고 저희가 유선 상담 또는 성적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거리라든지 또는 면학 분위기나 또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조금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지하고 기흥 지역의 어떤 인원은 이렇게 되는데 자세한 거는 수지 맹모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보시면 고등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페이지에 제가 별표를 드리고 싶어요. 자, 내신 5등급제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고1이 제가 알기론 대충 한 42만 5천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내신 5등급제가 되면 9등급제에 비해서 내신 변별이 될까라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약 1.74%가 6과목에 올 1등급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약 7,400명 정도가 되니까 2027학년도에 의학계열이 7,7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학계열 아이들보다 적은 거죠. 서울은 1.5% 그리고 부산은 2.04%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2%가 채 되지 않는 아이들만 올 1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선택 과목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다 보니까 그 과목별로 모집단의 아이들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300명의 10%와 100명의 10%는 난이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올 1등급, 1등급의 비율의 수치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어렵다라고 절대 판단하시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우선적으로 뭐 스카이, 좋은 대학 다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이 라인 있죠. 그죠? 약 누적 백분위가 12.01%. 여기까지가 인서울에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로안이 뭐냐면 6과목 중에서 이 등급 합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에서 1등급을 받고 그리고 3등급 받고 2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6, 7, 7이죠. 그죠? 그러면 전체 10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3이 돼야 돼요. 한국사가.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어이구 죄송합니다. 국, 영수, 과사, 한국사죠. 그러면 3, 6, 8, 요 마지막이 2등급이 되면 사실은 10등급이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 등급합이 10등급이 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12.01%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이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진로협의회에서 진로진학협의회에서 좀 제시한 자료를 제가 좀 발췌해서 이걸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정보다 보니까 교사분들의 정보다 보니까 좀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반적으로 내신 9등급제에 비해서 출제 난이도가 하락되었다. 수학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수학이고 저희가 지트가 수학 어떤 학원이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 또한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는 9등급제에서 내신 1%는 4%였는데 5등급제에서 내신 1%는 10%입니다. 1등급은 10%입니다. 그러면 1등급을 변별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낼 가능성이 좀 이제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늘어났으니까 아이들을 변별할 때 치밀하게 더 어렵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율에서 난이도는 조금 하락한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 되어야 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성취도가 40%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깔아주는 문제도 충분히 40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 난이도는 하락했다. 그럼 주의사항은 뭘까요? 이렇게 쉬워진 문제에서 혹시 실수나 또는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를 틀렸다면 이건 내신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하게 푸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영상이 끝났더라도 요 화면을 조금 캡처하셔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는 어떤 중간고사는 희망 학교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저희가 요 방송이 끝나면 댓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희망 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학은 필수입니다. 수학, 그리고 과학, 국어, 영어까지 다 지원을 하니까 네 과목을 보실 수 있어요. 해당 시간이나 해당 날짜에 신청을 하시면 또 궁금하신 건 학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학교 시험과 똑같이 타임어택으로 시험을 보고 저희가 채점을 하고 수학은 성적표를 드리고, 그리고 과학이나 영어나 국어는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일단 직접 상담을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 소중한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요 이제 QR, 신청 QR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날짜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신청 링크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신 상태에서 내 아이에게 맞는 어떤 일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신청하시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험지라든지 어떤 공간을 그 규모에 맞게 일단 제공을 할 텐데, 준비를 할 텐데, 또 신청하시고 오시지 않게 되면 시험지가 또 남게 되거나 또 정말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오는 아이들 자체에서도 약간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이와 반드시 얘기를 해보시고 꼭 신청할 분만 신청해 주십시오. 단 이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을 짜거나 유불리를 파악해 주는 거,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트 죽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꼭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지원 학교의 어떤 내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강점과 약적인 과목은 무엇인지, 그러면 불리한 과목은 어떤 기간에 어떻게 조금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수립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 인근 지역에 저희가 보통 담당하는 내신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8개, 9개에서 10개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모의고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EBS 전국 연합 기출 요거를 부교재로 학교별로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베이스로 하는 학교 군이 있고요. 요런 군이죠. 요런 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다시 제가 조금 넘었네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당되는 요 군이 모의고사 군이고, 그리고 모의고사와 교과서를 섞는 학교 군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위주로 하는 군입니다. 자, 요건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하는 학교가 전반적으로 약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교과서로 한다고 모든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전고를 보면 학교 프린트를 약 40문항을 주세요. 그럼 여기서 5문제에서 7문항을 출제를 하시고 프린트 외적으로 2문항을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킬러급 문제도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동백이라든지 초당 같은 이런 학교군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 심화 문제도 있는데 점차 모의고사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현이나 청덕이나 기흥 같은 경우는 교과서 심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출제를 했을 때 충분히 아이들의 변별이 되더라라는 거고 우리 겨울방학 때 수학을 공부할 때는 2개년도 모의고사 준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입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쉬워진다라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단 저희 죽전지트 고등관 수학과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난이도가 상인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난이도가 중인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난이도가 중하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만약에 보정이나 구성이나 죽전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수학을 잘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 아이가 인문학적 소양이 조금 더 깊다, 수학이 조금 다소 약한 것 같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조금 쉬운 학교가 좋습니다. 다만 중학교 수학 성적이 고등학교 수학 성적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이룬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아이의 한계, 아이의 실력, 아이의 어떤 수준을 지금 현재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속단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잠재력이 있지만 그 잠재력을 명확하게 끌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 현재 좀 잘하지만 치맛바람인 거죠. 잘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 실력이 내려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상향 평준화해서 학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컷입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게시된 등급 컷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정한 등급 컷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컷에서 저희가 GP를 조금 예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요 정도가 되구나라고 판단하시고 내 아이가 내년에 갔을 때 여기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등급 컷이 형성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편제표는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분당 맹모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정고 같은 학교를 보면 곧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 때는 수상수와 요 똑같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 미적분 여기도 거의 일치합니다. 수원 수투인 거죠. 근데 3학년 1학기를 딱 보시면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 2. 예전 같은 경우는 문과가 확률과 통계를 보고 이과가 미적분 2를 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좀 안타깝게도 수능 필수 과목이 확통이 되고 내신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미적분 2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연계에서 다 거의 지정을 하고 있겠죠. 그럼 3학년 1학기 때 확통과 미적분 2가 미리 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게 되고 또 하나는 2학년 1학기 때 이 기하라는 건 상대평가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수학 학습 비중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죽전고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 자체가 지정 과목입니다. 그렇죠? 2025 편제표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 자체가 미적분 2 기하잖아요. 근데 20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면 미적분 2와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역대급이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확통, 미적분 2, 기하를 다 해야 되니까 선행을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현행에 충실하되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조금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죽전고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수학의 선행은 조금 빠르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변의 학교들은 거의 이런 페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요 정도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학교에 내신 얘기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죽전지트 고등관 프로그램 로드맵입니다. 그죠? 저희 밴드에 가입하시면 그 밴드에 저희가 올라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겨울방학이 오면 공통수학 원을 수준별로 듣게 됩니다. 요게 일단 정규반이거든요. 이 정규반이라는 건 저녁 수업, 학기 중에도 해당되는 그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전지트 고등관은 어떻게 할 거냐면 방학 중에는 수학 위주의 학습. 왜냐하면 아까 전 페이지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이 조금 중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방학 때 좀 많이 시켜놓고요. 그리고 학기가 되면 내신에 올인시키는 경향을 저희가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해서 수업 자체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정규 수업과 특강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강은 공통수학 2나 대수나 미적분원이나 확통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약 10개 반 정도가 레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전문반이 아니라 수준별로 조금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A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가 B 학교에 출제가 되고요. C 학교에 3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A 학교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 전문반보다는 사실은 수준별로 좀 더 촘촘하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전략이고요. 단 내신 기간이 되면 학교별 프린트 부교재는 저희가 클리닉으로 해서 학교별로 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기본반, 응용반, 심화반, 정규반 그리고 특강이 4개니까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게 대형 학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학기 중에는 내신에 집중을 하고 여름방학 때 마찬가지로 공수2가 되면서 또 선행 과목이 펼쳐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3학년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몇몇 아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리고 제 동료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하면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해놓은 저희 어떤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3학년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러면 1학기 마칠 때 요 시점 있죠? 요 시점이 되면 강남대성 컨텐츠하고 시대인재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수준별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대성 강사가 저희 학원에 또 계시고 또 이제 저도 대성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치동에 가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끝낼 수 있게끔 대형 학원의 컨텐츠가 다 들어온다. 그리고 논술. 우리가 논술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첨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치동에서 실적을 낸 분과 그리고 수학에서 최상위반을 담당하는 이 분들이 일단 논술 팀을 이뤄서 저희가 논술 자체는 첨삭을 정교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한 수업으로 해서 논술까지 접목을 시켜 놓습니다. 물론 약술 논술은 6월 모평 직후에 오픈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고3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능이 끝난 상태에서는 일단 대수능 분석 설명회를 통해서 고3에 대한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큰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시간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등, 지트 중등관에 있는 아이들이 12월 1일부터 고등관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12월은 현재 중등 재원생 아이들의 시간표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수금 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습니다. 월수금 반은 지금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화목은 월수금은 3번 오지만 그래서 수업 시간이 짧죠. 근데 화목은 이틀만 올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참고해서 12월 달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개강일 언제라고요? 12월 1일 월수금반, 12월 2일 화목반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화목 토반, 수금 토반 이렇게 해서 주 3일 체제로 방학 때만 한정되다가 또 개학을 하면
주의틀로 바뀌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수업 과정은요. 아이들이 12월에 넘어오면 고등관 선생님들이 이 지역 학교의 주요 빈출 주제와 문제를 가지고 공통수학원의 주요 단원 개념 완성을 합니다. 당연히 수준별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반배치고사는 아이들이 일단 지금 중등관에서 10월 27일 하고 28일 날 볼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험지를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지를 우리가 채점을 해서 가장 잘하는 아이부터 좀 부족한 아이들까지 레벨링을 시켜서 저희가 반 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생들은 10월 29일부터 외부생들은 10월 29일부터 미리 지트 앱을 통해서 테스트 신청을 하면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테스트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선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등만 되어 있는 학생들은 중등 기본에다가 중등 응용 심화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가장 진도가 빠른 미적분 2까지 다 했다는 아이들은 중등 응용 심화에서 누적해서 공수 1, 2부터 미적 2까지 20문항이 딱 돼서 시험 시간은 똑같죠. 120분. 그리고 전체 문항수는 40분입니다. 이렇게 진도별로 조금 저희가 테스트하겠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저희가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화목토반 그리고 수금토반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 3일 구조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과정은 공통수학 1, 2에다가 그룹별로 해서 진도는 다르게 편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우리 반배치고사가 일단 실시가 되는 거죠. 수시로 일단 전형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재원생들은 테스트를 저희가 할 때 학원 안에서 저희들이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반배치고사는 자, 요거는 재원생 어머님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12월 20일부터 이제 수시 전형을 하는데 이제 비재원생이나 재원생이나 다 같이 볼 건데 그룹별로 해서 현재 12월 달의 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1월 달부터는 아까 저희가 테스트를 쭉 본 걸로 해서 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레벨링이 되겠다 보시면 되고 M그룹이 있고 그리고 W 이런 그룹이 있고 EB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정규 과정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선택 특강은 이제 추천 강좌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아이의 어떤 수준이나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EB 그룹 아이가 저는 대수 미적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담임 선생님이 오케이를 하면 이 특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따라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어나 영어 이런 과목도 자 사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 토요일이 되면 이제 화목반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전부터 해서 이렇게 수업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7시까지 수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후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1시 20분부터 해서 9시 50분까지 이렇게 수업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강 선택 과목 포함인 거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힘들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시켜서 수학만큼은 그래도 1등급에 맞추겠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2등급 언저리에 맞추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짜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국어, 영어 특강을 제가 1시간씩 넣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그 이유는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은 일단 국어, 영어 수업은 수강료 없이 아이들한테 1학기 내신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들을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어학원이 있고 영어학원이 있고 수학학원이 있고 과학학원이 있고 사회학원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수학과학학원이었는데 국어 영어 학원하고 충돌이 되거나 또는 저희는 이제 A 학생이 있으면 그 A 학생을 겨울방학 때부터 목표를 딱 설계한 상태에서 저희 입시 소장님이나 제가 좀 통제를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이 진짜 부족한 아이가 있다면 저희는 과감하게 수학을 조금 무게를 낮추고 오히려 국어나 영어를 높이고 싶다는 거죠. 반대로 수학이 조금 일단 강점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 방식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국어 영어 필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아이의 이기심으로 아이의 방향대로 설계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춰서 모든 솔루션을 학원 안에 준비하자. 선생님들이 겨울방학 때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가 고등학교 배정이 되면 2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1개월을 조금 당겨서 2월 달부터 학교별 내신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이나 과학은 알고 계셨지만 국어나 영어 요것도 되도록이면 23일 날 그 선생님들이 다 오시거든요. 설명회 때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설명회 영상을 찍을 건데 국어 영어 선생님이 말씀을 들어보신 상태에서 아직 선택 전이시라면 과감하게 저희 치트를 믿고 맡겨주시면 아이에 맞춰서 저희가 과목 설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2단계, 1단계로 나눠진 이유는 졸업 시즌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보통 겨울방학 시간표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목토 아이들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화목은 수업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은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4시까지 정규반이 마치고요. 그리고 4시 10분부터 해서 7시까지 선택 과목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화목토가 되어 있고 수금토는 반대로 수금은 똑같지만 토요일은 조금 늦게 들어오죠. 그죠? 1시 20분부터 해서 9시 50분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반은 조금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 이틀 수업입니다. 그래서 화목 또는 수금에 오고 토요일 날은 수학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 저희가 겨울방학 때 미리 담임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셨겠죠. 그럼 부족한 아이들을 조금 더 시키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 또는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이들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토요일이란 그 시간을 학원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어떤 성향에 맞게끔 저희가 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부교재 또는 프린트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수금토 또는 화목토 주 3일로 시험 기간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 일단 이제 예비 고1이죠. 현 중3. 이 아이들이 과학에는 통합과학하고 물리화학입니다. 그죠? 그 일요일 날 시간표가 지금 깔려져 있고요. 보통 저희가 12월 1일 날 수학이 오픈이 되니까 과학도 그 시점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는 그 전이라도 타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고 계시면 현재 저희가 중3의 과학은 고등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의 반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학원으로 문의 주시고요. 시간표는 일요일 날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합과학이 이런 타임이 있고 물리화학은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진도나 실력별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입니다. 국어 영어는 조금 빨리 개강을 합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 게을러질 수 있는 그 시간에 조금 공부를 시키겠다는 전략이고요. 영어는 11월 2일 날 저희가 개강을 하고요. 국어는 11월 2일 날 개강을 똑같이 합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영어는 일요일 날 오후 타임에 수업을 하고요. 국어는 일요일 날 저녁 타임에 수업을 합니다. 약 중간에 2시간이 비죠. 그건 저녁 식사 시간을 주고 또는 국어나 영어 선생님끼리도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영어를 일요일에 조금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인근 지역의 내신 어떤 1등급을 위한 빈출 주제.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외부 지문의 비율이 죽전이나 대지고 같은 경우는 50~6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에 대한 이해나 또는 학습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시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여기 10월 23일 날 설명회를 꼭 들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빨리 선택을 하셔서 첫 개강에 아이들을 좀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화면에 보이는 분들이 국어과와 영어과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가 적지 않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저희가 미리 일단은 겨울방학 때
수학, 과학은 확실하게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국어, 영어도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미리 좀 체화를 시켜서 학교별로 진학을 했을 때 아이들의 6과목 중에서 적어도 4과목 정도는 1등급을 만들어 놓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믿고 국어, 영어도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트 고등관 죽전 캠퍼스는요, 학부모님들께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 밴드 같은 곳에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학과 선생님들 또는 수학과 선생님들, 그리고 국어 영어과 선생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학습 정보나 또는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항상 소통하시면서 조금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원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 요 번호가 있죠. 요 번호가 제 번호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편하게 여기에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와 학년 그리고 학생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여기 이 영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테스트 신청은 재원생들은 지금 중등관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지트 앱을 까셔서 테스트 신청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테스트를 응시하고 그 빈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일단 완료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소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영상으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댓글에 보시면 저희가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신청 링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죽전지트 고등관 밴드 링크가 있을 겁니다. 블로그도 당연히 있고요. 거기 다 일단 가입이나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소중한 자녀를 곧 만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잘 해서 아이들을 내신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 잘할 수는 또 없더라고요. 잘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빈틈이 생길 경우 정시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대안들도 저희가 맞춤식으로 할 수 있게끔 입시 백화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